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죠. 제가 특별 손님을 이번 달에 두 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손님이십니다. 한근태 작가님 오늘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저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한근태 작가님에 대해서 아실 테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테니까, 작가님 그 자기 소개 같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일단,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책 소개하는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르시오라는 곳하고, 교보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 25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자가 돼서, 오늘까지 책을 56권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은 저는 책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있는 임원들을 강의하는 일을, 뭐 이렇게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책을 읽고 요약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들이 지식을 체득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방금 작가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지만은,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소개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작가님께서 또 역시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평소보다 제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점 시청자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작가님께서 자기 소개를 해 주셨지만은 제가 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간략하게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좀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한데 한 분야에 좀 정체되거나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9세에 뭐 대우 자동차 최연소 이사로 임명되시기도 하고 다시 또 경영 컨설턴트의 길로 가시기도 하고 유학도 가셨다가 어쨌든 되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과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공학도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가로서 뭔가 이렇게 전환이 자주 이루어지는 셈이잖아요. 요렇게 네. 이제 뭔가 삶에 자기의 직업이랄까 이러한 일들이 전환이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작가님? 있죠. 그러니까 워낙 삶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음, 운명적인 사건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도 뭐 제가 뭐 공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그 음, 당시는 뭐 공부 잘하면 다 서울공대 가는 게 다 꿈이었으니까, 지금은 의대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대 간 거고, 그리고 뭐 남들처럼 유학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녀와서 회사 다닌 건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 저도 군대가 별로 이렇게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들던 차에 이제 임원이 되고 이러면 전공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를 나오고 그 회사를 나오면 뭐 할까 하다가 컨설팅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컨설팅을 한 거고 하다 보니까 MBA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MBA도 좀 공부하게 된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 교수 자리가 오퍼와서 대학 교수도 한 8년 좀 해보고 대학 교수도 뭐 해보니까 별로 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서 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음, 책 소개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우연히 그쪽에서 이제 책 소개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책 소개를 한 거고 처음엔 사실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 저한테 좋은 사건이고 두둑한 미천이 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생겨서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되고 책을 쓰니까 자꾸만 기업에서 우리 회사 와서 이런 것 좀 해주지 않겠냐 하다 어, 보니까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 거. 와, 근데 뭐 이게 뭔가 자꾸만 이게 뭐가 의도한 게 아니고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 안에는 이게 내가 좋아한다, 잘한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커리어가 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물 흐르듯이 어떻게 보면은 흘러온 것 같지만은 되게 긴 어떤 여정이라든지 세월을
되게 그냥 짧은 문장으로 축약을 해주신 거라서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또 힘드신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네, 궁금 또 점이 든 거는 뭐냐면, 뭐,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A에서 B로 전환을 할 때 두려움이랄까? 뭔가,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잘할 수 있을까의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가님은 네, 어쨌든 결국엔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가신 건데, 네, 네. 그러한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나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엄청, 음, 엄청 두렵죠. 뭔가 변화를 줄 때는 예를 들면 뭐, 아, 내가 회사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음, 그 다음에 뭐, 아, 내가 저 새로운 직업이 어떤 데인지 모르는데, 과연 거기서 내가 생존이 가능할까? 네, 다들 조금씩 두렵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그 기대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도. 그리고 보면 이제 음, 오래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네. 사실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게 지루함인 것 같거든요. 응? 그쵸. 권태죠. 그래서 맞아요. 반복하는 거는 사실 별로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응? 지루할 때는 뭔가 새로운 걸 기대를 하잖아요. 네. 응? 그럼 뭐 두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하다가 안 음, 되면 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남들보다는 그 변화를 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루한 걸 못 참아요. 어, 그러니까 뻔한데 네. 내일 아침에 가도 뻔한 일을 또 한다. 뭐 그걸 받아 해서 돈 월급 받는다. 아, 그게 뭐좀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전 지금도 사실 지루한 걸 제일 못 참아요. 사람들하고 음, 얘기할 때도 지루하게 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기질인 것 같아요. 기질이. 제 아, 기질이 일단 지루한 걸 못 참아요. 기질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 그죠? 그러면 기질도 그러니까 기질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 그럼 본인이 본인의 기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종의 메타인지처럼,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공부 중에서도 제가 볼 땐 자신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렇죠. 거기에 뭘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질은 공부하지 않고, 남이 뭐 한다니까, 뭐, 남이 비트코인 한다니까 하고, 뭐, 난 그거는 보면 좀, 나하고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뭔가 이제 휩쓸려 가듯이, 그죠? 예, 예, 대중심리에, 맞아요. 뭐가 예, 좋다더라, 내지 예, 예. 요즘에는 뭐가 핫하다더라, 뭐가 괜찮다더라,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네. 예, 오로지 이제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저거 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것 같다. 그럼 한번 음, 해보자. 이런 건 음, 좋아하지만, 뭐, 네. 남들이 저거 한대더라. 아니,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들은 그들대로 음, 하는 거고, 네. 나는 나대로 하는 거고. 음. 공감합니다. 기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뭔가 성향, 기질을 파악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를 뭔가 꾀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럴 때 네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 아까도 뭐 작가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집필을 하셨거든요. 예, 네. 뭐 리더십이든, 뭐 기타 등등. 그러면은 어떤 한두 가지 주제가 아니고 되게 광범위한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시는데, 그런 주제를 뭔가 이제 선택하실 때, 뭐 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기준은 나의 초점을 두고 책을 집필한다.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알고 싶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독자들이 요걸 궁금해 할 거야. 요즘에는 요게 좀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 여기에 초점을 좀 더 맞추시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음, 좀 섞여 있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음, 궁금해서 쓰는 것들이 제가 기질로 봤을 때 제가 뭐 한번 파면 끝을 보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강점 코칭에서는 맥시마이즈라고 그러는데 보통 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응? 네, 근데 저는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가서 그걸 책으로 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책으로 그런 내는 게 완결이다, 그죠? 배움의 끝, 완결이죠. 예, 예, 예. 학습의 끝. 예, 그래서 일단 뭐 처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는 언어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거든요. 언어, 네, 뭐 말, 재정의도 있고 그죠? 재정의,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사전, 네, 그 리더의 비유, 음, 은유의 문장들, 리더의 언어. 어쨌든 저는 그다음에 소통. 그래서 저는 음, 어쨌든 언어에 관련된 책이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제가 네,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음, 그건 나를 위해서 쓴 책이죠. 이건 뭐 팔리건 안 팔리건 나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이제 내가 쓰고 음, 싶어서 쓴 거고. 반면에 그런 공부란 무엇인가 같은 책은
네. 그 책도 많이 팔렸거든요. 그 책은 제가 쓰고서 싶어 쓴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대기업에서 그런 이제 그 공부방 같은 거, 좀 그 어려운 사람들, 자제들의 공부방 같은 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 있는 음,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더라는 거야. 공부를 왜 하는지 네. 모른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써달라. 음, 샘터라는 출판사랑 같이 해서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밖에서 온 그런 거고. 그러네요. 일종의 독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예, 그다음에 맞춤형. 뭐, 그다음에 EBS 같은 경우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자기 개발에 관련돼서 10강을 해달라고. 네. 10번이죠. 네. 10번을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번도 생각 안 했었죠. 그런 이제 자기 개발을 전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음, 요청이 오니까 이제 강연을 했더니 EBS에서 책을 내주더라고요. 강연. 어, 그래서 그걸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어, 내주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책 내용, 책 요약이 많으니까 책 요약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근데 음, 결혼을 공부하라 같은 책은 그막 해보니까 정말 결혼이야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한 거 있고. 뭐 고수의 음, 독서법, 학습법 같은 거는 아, 사람들은 너무 책을 안 읽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효과적으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쓴 거야. 근데 그런, 이런 저런 연유로 자꾸 이제. 그러면은, 저도 뻔하게 되어 그래서,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쓸 때 한 10권 정도 동시에 쓰거든요. 제가 지루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한 주제를 파는 건 너무 저한테 지루한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순수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네. 요약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로 이제 글을 써서 모아놓거든요. 모아놨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출판사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그 쓸데없는 그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음,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뭔가 역사적인 인물로 봐도 그렇고, 뭔가 좀 창의성이랄까? 이런 게 좀 음. 높고 뛰어난 사람들이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뭐, 한 것에 너무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것에 관심사를 좀 네, 두고, 촉수를 바짝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찰을 네, 잘 하는 거. 그러한 뭔가 경향이 네, 있으신 것 같다, 그죠? 예, 어쨌든, 예,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자면,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관심사다, 그죠? 내가 좀 그렇죠. 음, 궁금하고, 내가 좀 음, 깊게 파보고 싶은 거를 먼저 음, 우선에 두고 그 음, 외에도 뭔가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면은 그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책도 쓰는 걸로. 요청받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 강의 같은 것도 새로운 주제를 저한테 주는 걸 좋아해요. 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저한테 사일로라는 주제, 사일로라는 거 부서 간 장벽이거든요. 부서 간 네네네네.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해달라. 그럼 음,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그 주제를 파헤쳐 들어가서 전 저한테 누가 화두를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작가님께서는 뭔가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음. 같아요. 뭔가 맞아요. 이제 제 지적을 뭔가 이런 거를 채우는 거, 지적 욕구를 채운다고 해야 제가 되나? 그런 욕심이 많아요. 네, 지적 그, 호기심, 그죠?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예, 나만 알고 내 공부에서 끝나면은, 물론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고 좋지만, 작가님은 이제 그걸 넘어서 일종의 예, 자리이타죠. 나도 이롭게 하면서 남도 이롭게 하는, 그게 결국 음, 책으로까지, 마침표를 책으로 찍는. 그러면은 나는 나대로 공부하고 책 쓰면서 좋고, 그 책을 음. 통해서 독자들도 공부하고 좋고, 서로 좋은 거네요. 그죠? 이게 자리 이탈까지 하는 건 너무 거창한 거고, 저는 어찌됐건 이렇게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어, 이게 일종의 취미 활동인데, 저한테는. 네, 취미에는 수동적인 취미가 있고, 능동적인 취미가 있거든요. 수동적인 취미는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음악을 소비하고, 음, 영화를 소비하고. 저는 그렇죠. 그거보다, 저는 약간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소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음, 읽었으면 나도 책을 써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음악을 듣지만 말고 음악을 작곡하라. 뭐 악기를 연주하라. 난 이쪽 기쁨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공감합니다. 예, 저는 글을 쓰는 게 저한테는 뭐 고통이 아니고 저한테는 굉장한 취미 활동거든요. 이렇게 음, 인풋된 정, 거를 네, 인풋된 거를 내 머릿속에서 소화한 다음에 아웃풋을 할 때 그 네네, 기쁨이 크거든요. 그 약간 네. 취미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비로만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생산자 입장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맞아요. 독서도 사실은 독서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소비자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독서할 때도 근데 책을 쓰셨잖아요, 지난번에. 네네네네. 책을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참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이, 음, 일만 하지 않고, 저거 일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사사한 일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얼마나 그게 개인도 좋고, 뭐 그렇죠. 고객도 좋냐. 이거 네네. 그러니까 독서도 아웃풋을 전제로 한 독서가 베스트예요. 맞습니다. 정말 저도 뭐, 정말 10분 공감하는 게, 인풋 독서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아웃풋 독서를 해야 그게 이제 독서의 이제 완결 마침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쓴 다음에 어떠셨어요? 나 거꾸로 궁금하더라고요. 책 쓴 다음에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게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그 책이 이제 저희 두 번째 책이었는데, 네. 정말 저는 나름 뭔가 보람도 컸고 의미가 음. 있었죠. 특히나 이제, 뭐 사람이 인정 욕구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독자의 피드백을 받잖아요. 이 네네. 책을 읽고 그 책이 뭐, 그 독서법과 그다음에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련된, 물론 그 외에 음, 내용 담겨 있지만 주 음, 메인 음, 내용은 음, 독서와 음. 글쓰기 및 책쓰기인데, 예, 그 예. 책을 읽고서, 제 책을 읽고서, 네. 책을 더 쉽게 읽게 음, 됐다. 음, 책과 음, 친근해졌다. 또는, 글쓰기에 대한 음, 두려움, 나아가 음, 책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음. 작가님이 이 책을 읽고, 이제 나도 음. 한번 글을 써봐야지, 나도 블로그를 그쵸. 해봐야지, 음, 나도 음, 책을 써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 또 그리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 실행했다. 이러한 음.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되게 이제 보람이 있고, 아, 내가 되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해서 뿌듯했죠. 네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뭐 구구절절 다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에 제 생각의 결과 너무나 같으신 분이라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데, 결국은 아웃풋 독서,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아웃풋을 전제로 한 독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쓰기 위한 독서, 일종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 순서가 뒤에 있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드리면은, 아까 전에 책을 집필하실 때 한 권에만 올인하시고 한 권에만 집필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뭐 10권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네. 했는데, 그러면 네. 이게 일종의 다작을 하시는 어떤 예.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저 같은, 뭐라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 같은 사람 한 곳만 뭔가 집중을 해서 책을 집필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10개의 서로 다른 주제의 책을 동시에 집필한다?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가 저는 되게 이제 물음표가 뜨네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저는 어, 어쨌다고 남들보다 책을 많이 읽어야만 되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전혀 관심 없는 주제의 책도 읽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읽었던 책이 이런 책이거든요. 수의사시잖아요. 네네네. 나쁜 동물의 탄생이라는 책을 아침에 읽었거든요. 어,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인데, 하여튼 이게 세디에서 소개해달라고 해서 읽었는데 의외로 재밌는 거야, 이게. 근데 저는 어, 동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동물에 관심도 생기고. 네? 관심사가 계속 넓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어, 관심 분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네? 첫 관심사가 번째, 넓어지면 일단 관심이 생겨야 뭘 파고들지 말지가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관심이, 관심이 첫 번째 출발점이다, 그죠? 그렇죠. 관심이 첫 번째 출발점이면 관심의 이 폭이,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는 네. 잠자리체에 꽤 큰 잠자리체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음,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저는 잠자리체가 넓으니까 이렇게 탁탁 집어서, 걸리는 어? 거네요, 그죠? 그렇죠. 뭐, 신문을 보다가도 하고, 남들 얘기 듣다가도 걸리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는 지식 냉장고라는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지식 네네네. 냉장고의 특정 아젠다에 잠깐만 뭐가 있냐, 물건이 빠른 속도로. 그 보통 사람들은 관심 분야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관심 분야가 되게, 다른 사람들 뭐 스펙트럼이 엄청 요약에, 넓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요약에 관심이 없거든요. 뭐 네, 공부법에 무슨 관심이 있냐는 거야. 그렇죠. 아니, 대화, 공부법? 뭐 관심이 학생도 없거든. 아닌데 내가 공부법에 뭐하러 관심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말이야. 네네. 저도 봄에도 관심이 많죠. 네, 한자에도 관심이 많죠. 네. 영어에도 관심이 많죠. 뭐 관심 분야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응?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분야를 손꼽는 게 더 더 쉬울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워낙 또 호기심이 많은데다가 책을 읽으면서 그 음. 관심의 폭이 엄청 넓어진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거는 엄청난 강점이다, 그죠? 약간 강점일 수 있죠. 예. 네. 음. 그러면은 10건의 어쨌든 다양한 주제를 할 때 뭔가 머릿속에 제가 막
엉망진창적으로 막 섞이거나 이러한 혼란이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는 음, 책은 백지에 쓰는 게 아니고요. 네네. 메모 더미 위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쟁여놓은 아카이빙 해놓은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아카이빙 지식 안에서 쓰는 냉장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아카이빙이 저는 좀 풍부한 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이미 아카이빙에 들어가게 되면 A4지도 한 100페이지 정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그럼 그걸 이미 출발점이 이미. 그냥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그렇죠. 아, 제로 음, 베이스에서 무슨 수로 씁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쓰려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몇 장 쓰다 보면 미천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천이 없는데 무슨 책을 써요. 그러니까 맞아요. 철저하게 글은 음, 미천 위에서 쓰는 거거든요. 평소에 미천을 계속 쟁여놓는 게 정말 그렇죠. 중요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밥 먹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메모하고, 메모한 기억하고, 거를 거기다가 아카이빙에 옮겨놓고, 응? 분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분류하고, 네네. 거기에 내 생각을 던져놓고,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전 작업을 항상 해둔 상태에서, A라는 여기 재미있네?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찾아서 꺼내 쓰기만 해서 살만 그렇죠. 보태고 추가 작업만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단기간 내에 다작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1년에 5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죠? 1년에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 연도에는 한 몇 권을 내신 거야? 세 권, 네 권, 다섯 권? 그래서 되게 이제 저는 놀랬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미 작가님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네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꼭 이걸 염두해 두셔야 될 게, 저도 평소에 늘 강조드렸지만은, 기록 메모의 중요성, 예, 아카이빙의 중요성. 그래서 음, 평소에 항상 사소한 거라도, 뭐 책을 읽더라도 읽는 거에 그치지 말고, 이게 아웃풋 독서와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기록하고 메모해 네, 두고 저장해 두는 거. 음, 작가님의 표현을 음, 빌리자면은, 뭐 지식 냉장고, 아니면 지식 저장고, 뭐 그거에 음. 자기만의 그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매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내가 하면서 이건 꼭 지키면서 산다 이런 뭔가 습관이나 루틴이 있을까요? 어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루틴입니다. 음, 루틴이, 저는 사실 1년 365일이 똑같거든요, 생활이요. 예? 아, 근데 루틴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표예요, 목표. 음, 나의 원띵이 뭐냐는 거, 원띵. 원띵이라는 책들 아시죠? 그렇죠. 나의 유명한 원띵. 책. 네네네. 원띵이라는 거의 제정이 뭐냐면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일을 쉽게 하거나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음, 원띵이거든요. 저한테 원띵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넘버 원이 운동입니다. 네, 그죠? 사실 운동을, 사실 아픈 게 제일 문제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들이. 그렇죠. 컨디션이 안 좋은 건 병원을 가거나, 그 일을 못 하거나,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몸을 다루면 그런 변수가 확 사라지거든요. 운동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일과 안에 운동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독서거든요. 음, 저는 아니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남들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끌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에 생존하겠냐는 거죠. 그건 음, 독서방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책을 보는 건 시간이 안 걸리니까. 네, 그죠? 거의 가성비 정말 끝판왕이죠.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는 글쓰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꼭 확보하죠. 그래서 루틴이 음, 저는 명확합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8시 반에 자서 한 3시 반, 오늘은 한 2시 반쯤 일어났거든요. 그죠? 2시 반에 일어나서 한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끝나고 아침에도 운동 갔다 왔거든요. 운동. 아, 6시 반에 가서 한 7시 반까지 운동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일과가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저는 오늘 일정은 이미 종료가 네, 뭔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미 쳐낸 상태다, 그죠? 다 쳐낸 상태죠. 그렇죠. 그럼 이후에는 되게 좀 여유 있게, 그렇죠. 뭐 점심 때 가서 친구들 만났을 때 낮술도 먹고 네, 많이 이, 걷고 네, 필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뭐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네네.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할 때 전혀 뭐 마음속으로 죄책감이 들거나 초조함이 없는 게 이미 나는 중요한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2시 반에 일어나서 8시간 거의 8시간 일했는데 네, 뭘 더 할 그렇죠. 수 없어요. 야, 그럼 허리가 하루가 아파서 정말 길겠다, 그죠? 근데 일찍 자니까 대신 저녁 약속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 정말 루틴이 중요해요.
하루를 정말 농밀하게 한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좋은 습관의 반복이에요. 좀, 맞습니다. 결국엔 습관이 사람을 만드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나의 이제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제 정립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냥 예.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이게 음, 아니고 음, 음. 루틴이라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그래서 아까 중요하신 말씀이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뭐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간 나면은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고 운동할 시간을 미리 빼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작가님은 그거를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신 거고, 그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하루에 그러면 독서, 글쓰기에 할애되는 시간이 결국에는 얼마의 셈인 건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뭐 아침 일어나서 맨날 글 쓰는 거 아니면 책 읽거나 뭐 메모하거나 메모 네네. 정리하는 거 하니까 뭐 못해도 5시간은 쓰는 것 같은데 하루에. 이야, 일단은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으시네요, 그죠? 양도 많지만 네. 집중력이 좋죠. 새벽 완전히 5, 몰입해서 새벽 하니까. 4시에는 카톡 같은 거 안 오거든. 전화도 안 오고 아무 방해가 없으니까. 그죠? 맞네요. 집중력이 보통 오후 시간에 제가 뭐한 서너 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서너 시쯤에 글 같은 거 쓰려고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음,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집중력이죠. 같은 5시간이라도 그게 같은 5시간이 아니다. 아, 시간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녁 9시에 뭐 술 한 잔 먹고 났을 때 1시간 하고 새벽에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1시간 하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음, 밀도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게 그 이른 시간에는 오로지 이제 나만 뭔가 방해를 받지 않고 몰입해서 다른 것과 네. 차단돼서 몰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삶의 패턴을 뭔가 이제 선택을 하신 네,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워낙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작가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나 책이 잘 안 읽혀. 책을 읽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음. 있겠지만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책이 안 읽힌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난 네네. 넘버원은 저자들의 잘못이 커요. 저자. 특히 책, 역자, 번역한 역자. 사람들 있죠. 음, 번역한 사람들은 너무 책을 갖다가 막 수식어도 많이 쓰고 해갖고 저부터가 네. 안 읽혀요. 그래서 음, 그리고 저도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안 읽히면 이 책은 나는 좋은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책은 음.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죠? 음, 그런 책을 왜 못으로 그런 책에다 시간을 쓰냐는 거죠. 그래서 난 음, 사실 읽히지 않는 책은 읽지 말라라는 게 제 철학이고요. 음, 네? 음, 그다음에 각자마다 독서력이 있거든요. 독서의 파워가 있어요.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액체만 마셔요, 액체. 음. 애기처럼 전만 먹었어요, 전만. 어? 뭔가 이제 영양가 있는 건더기 이런 건 없고 그냥, 건더기를 못 먹고 씹을 수가 어, 없는 거죠. 영양가 없는 그냥 액체만. 액체만. 그러니까 물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뭐 10년 정도 책을 안 읽었다? 그럼 이 사람은 음, 제가 볼 때 유아라고 생각해. 베이비. 그러니까 엄마 전 음, 정도. 음, 유아기고. 이런 사람한테 뭐 총균세라든지 어, 어? 호모데우스 같은 책은 정말 이건 뭐 난공불락이 절대 읽으면 안 되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쉬운 책을 좀 이제 잘 읽히는 책을 읽다 보면 좀 이제 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어 이유식. 음, 응? 이유식 그다음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그렇죠. 현미밥을 먹고 그다음에 고기 뜯어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응? 급하게 뭔가 좋다고 그냥 덥석 물어서 볼 게 아니고 나의 그렇죠. 독서력에 맞게 그럼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 권하는 책 같은 걸 보고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그래요. 신문에서도 어려운 책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저 같은 네네네네. 사람이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는 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책은 사실은 음. 쉽고 그래서 저는 제 책은 다른 건 제가 자랑할 게 없는데 제 책은 되게 쉽게 읽힌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예, 정말 가독성 좋습니다, 작가님 예, 책.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책을 처음 읽을 때는 가독성 좋은 책으로 몸을 풀고 네네. 예? 한 10권 정도 풀고 그다음에 그렇죠. 몸이 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좀 음, 어려운 책을 도전해야지 처음부터 음, 총균세라든지 막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음, 독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담을 쌓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책 음. 고르는 게 먼저 출발이다. 예. 아, 그렇죠. 예. 네네.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워낙 이제 화두가 되는 또 단어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AI. 그래서 네. 이 AI에 대한 질문을 요즘에는 보통 많은 인터뷰들한테 질문 드리고 있는데 작가님에게도 뭔가 글쓰기 내지 책쓰기를 할 때 이러한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편인지 이런 AI에 대한 뭔가 견해 이런 게 좀 활용, 궁금합니다. 활용 안 할 수 없죠. AI가 되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유효한 도구입니다. 예를 네네. 들면, 뭐, 예, 그런 거 쓰는 거죠. 예, 책 요약 같은 거 부탁하는 거예요. 야, 그 책 음, 뭐라고, 무슨 소리니? 이런 것도 음, 하고. 근데 챗GPT는 그런 거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네네. 지난번에 보통 강이 만나는 곳에 좋은 동네가 생기거든요. 양수리처럼. 예?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강이 만나서 세계적인 도시가 된 이름을 쭉 대봐. 그랬더니 쭉 나올 리옹, 함부르크. 어, 사실은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글 쓰는 사람한테는 옛날엔 정보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챗GPT를 이용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기가 막힌 정보도 찾아주고 네, 또 뭐 영어나 불어로 된 것들도 집어넣으면 다 번역을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되게 유리하고 음, 요약도 잘해주고 네. 뭐 활용 많이 하죠. 일종의 활용 많이 뭔가 하죠. 네, 소스를 찾거나 자료를 그렇죠. 찾거나 그럴 때, 그렇죠. 아주 네네네. 정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 종류의 AI를 네네네. 아주 저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정말, 근데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음, 거짓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맞습니다. 쓰면 안 되고 꼭 여러 통로에 확인을 하고 쓰셔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AI가 환각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인가? 말 그대로 이제 네. 거짓말을. 네. 일단은 무조건 AI는 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진짜처럼 술술술 내뱉거든요. 그래서 맞아. 출처가 됐건 여러 가지 뭔가 정보가 됐건 그거를 네. 꼭 음, 본인이 이중, 삼중 체크를 해야 되는 그거는 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를 넘어서 뭔가 이제 크리에이터, 음, 생산자는 음, AI를 되게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시간 단축도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작가님도 일단은 AI를 잘 활용하고 계신 걸로 일단은 이해를 했고, 작가님께서는 뭐 고수에 관련된 그런 책도 되게 많이 내셨는데,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은, 아, 요러한 공통점이 있구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던가요? 어때요? 제가 사실 오래전에 그런 분들 한 50명 정도 인터뷰해서 쓴 책이 있어요. 네. 한국인 성공의 조건이라는 음, 그런 책을 썼었고, 그 네네. 다음에 제가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것들도 쓰고 이랬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지금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면 되게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미리미리 와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 예. 예. 예전에 모 신문에서 그런 유명 인사들 한 서너 명을 대담하는 걸 제가 이제 그 모더레이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라 호텔인가 어디서 하는데 다 연봉이 뭐 10억, 20억씩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네. 저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1시간 전에 갔거든요. 30분 전에 다 온 거야. 참석자가. 근데 이야, 문제는 기자도 안 오고 사진사도 안 온 거야. 이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객전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근데 그런 그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일 너무 많이 겪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인드, 태도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대기업의 사회이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그런 데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네. 어찌됐건 이 시간 약속에 대한 건 거의 병적입니다. 정말 네? 칼이네요, 칼. 시간에서 늦었다. 음, 빡해서 왔다는 거는 이미 나는 아웃이다. 아우, 뭐, 나는 이제 자격이 얄짤 없다라는 없네요, 거. 그죠? 네.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뚱뚱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아, 응? 그거는 네. 다른 말로 자기 관리 이런 자기 거겠죠? 관리가 되게 철저하죠. 음,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역시 자기 관리엔 건강도 포함되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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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예. 흡연, 뭐 이런 거. 예, 예. 음, 습관이 확실하게 있죠. 한마디로 네. 나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뭔가 습관, 태도를 장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네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무슨 뭐 어찌됐건 이제
내가 똑똑하다는 거를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남들과도 네.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능적으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 음, 내가 자기 관리 안 되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음, 맨날 시간 약속 늦게 하고, 근데 음, 말하는데도 영양가 없는 얘기 계속 하면, 아,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상식 뒤집어 봐도요. 깊이 인물이 되지. 그렇죠. 깊이 인물이 될 거냐, 누군가가 찾는 인물이 될 것이냐, 그건 자기가 음, 노력하는 나름 아니냐는 거죠. 응? 그래서 그거를 잘 인지하고 계속 꾸준히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존경받을 그렇죠. 것이고 그런 예. 거를 인식 못하고 그냥 뭔가 나태하게 그죠? 그냥 그러면은 결국에 도태되고 그죠? 아, 언젠가는. 그럼요. 그럼요. 예. 음,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음, 대기업의 C 레벨이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오너들 네. 이런 거 완전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정말 보지 않으면 봐야 느낄 수 있어. 아, 뭔가 일종의 아우라 같은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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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기가 일단은 탄탄한, 기본에 충실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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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요. 글쓰기에서 뭐 책쓰기 포함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라고 할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글 쓸 때 이거는 꼭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이런 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이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라고 네네. 생각하고 저는 읽기 전의 생각과 읽은 후의 생각이 달라지게 만드는 글. 독자의, 음, 뭔가 그게 좋은 생각의 글이라고 어떤 생각해요. 전환이라든지 발상의 그렇죠. 전환, 이 틀을 깨주는 도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죠? 아니,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거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책이 뭐 뻔한 얘기 있잖아요. 너도 알고 아, 나도 알고 뭐 그냥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그런 뻔한 소리 그러네요.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런 읽었는데, 한 시간 하루 들어 읽었는데, 이 생각에 바뀐 게 없으면은, 뭐 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이 된, 왜 아, 읽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거 되게 중시해요. 그 핵심이 음, 컨텐츠거든요. 응? 이게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쵸? 아니면 그걸 남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든지. 음, 남들과 똑같은 걸 봐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네. 내가 뭐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거는 가능한 게 아닌 것 같고, 작가님 말씀대로 독자의 뭔가 생각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면은 뭔가 남다른 시각, 시선,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도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기회가 있다라는 책인데 그 책이 네. 원래는 통념에 저항하는 책이거든요. 통념. 음, 남들은 음.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업의 기회도 그렇죠. 아, 남들이 다 투자할 때 나도 투자하면 거기 먹을 게 나오겠냐는 거죠. 남들은 다 안 그렇죠. 된다고 할 때, 네. 응? 거기다 뭘 해야지 뭔가 남는 게 있지. 그다음에 길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공도 택할 때, 남들이 다 가는 의대. 음, 굶어 죽진 않겠지만, 이렇게 몰려가는데, 네. 뭐가 부가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음, 남들이 안 하는 일, 기피하는 일에 난 기회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응?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자꾸 뭐 남들 하는 소리 하는 거는 아유 그건 종이 낭비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응? 응, 그러니까 응, 작가만의, 나만의 뭔가, 어쨌든 해석이 됐건, 관점, 의견이 꼭 응. 반영된. 그래서, 아, 그럼요. 독자가 봤을 때 이런 생각,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렇죠. 물음표가 됐건, 느낌표가 됐건, 그거를 생기게끔 해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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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세 번째 책을 준비 중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뭔가 컨셉이거든요. 네. 고정관념, 오해, 응, 착각, 이러한 응, 뭔가 편견에 대해서 응, 그렇게 아니다 내지 나는 다르게 응,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응, 제시하는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응. 같이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평균에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작가가 됐건 독자가 됐건 온리원이 돼야 된다. 그죠? 예, 뭔가 유일무이한. 저기 박근필 씨는 이제 한자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아유, 뭐 부끄럽게도 잘 모릅니다. 그냥 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냥 이제 1교시 전에 뭔가 이제 숙제로 칠판에 선생님이 적어놓고 한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한자를 배운 거 말고는 한자를 막 깊이 근데 배운 적이 한자를 없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저는 한자책도 하나 썼거든요.
네, 그 작가님께 한자에 대해도 되게 뭐랄까 관심 있고 조예가 깊다는 예. 걸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저자할 때 저가, 저자 네네네. 하잖아요, 저자. 그렇죠, 그렇죠. 빼어날 저거든, 빼어날 저. 아, 빼어날 저군요. 저명하다 그러잖아, 저명인사. 네네네. 그 저명하다는, 빼어나다는 말이거든요. 음, 그 글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거야, 나는. 예? 아, 빼어난 사람이 쓰는 게 글이라는 거거든요. 한자를 네. 보면. 한자만 봐도 뭔가 뜻을 유추가 가능하다,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말의 70%가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른다는 건 우리말을 모른다는 거야. 응? 맞습니다. 한자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다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몇 개라는데 다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저자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저는 가장 음,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그 한자 공부. 어? 지금 메모를 해뒀습니다, 작가님. 한자 공부. 예. 너무 재밌어요. 난 한자만큼 재밌는, 응? 한자는 생각하게 하는 글자거든요.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 자녀에게는 제가 강요를 하거든요, 강조. 정말 한자를 알고 모르고 확 다르더라고요. 완전 얘가, 다르죠. 네, 어떤 단어를 했는데, 이거 한자어잖아. 그러면 그거 무슨 한자? 이거겠네? 뜻이 바로 모르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도 애가 유추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한자가 중요한 거야. 제가 이렇게 제 자녀에게 말을 해놓고 정자천을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진짜. 예, 예. 70%가 한자인데, 그러면 말 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자 맞습니다. 공부 좀 해보세요. 일단 제가 쓴 책 한자는 어떻게 공부에 무기가 되는가. 그 책 그런 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은 책이거든요. 예? 작가님의 한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별표를 해서 한자는 어떻게, 메모를 했어요. 한자는 어떻게 공부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 반드시 제가 읽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영어, 뭐 제2 외국어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한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부터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많은 독자들의 뭔가 피드백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독자들이 작가님에게 준 피드백 중에 좀 유독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랄까?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어때요? 글쎄요, 뭐 피드백 많이 받죠. 근데 뭐 이제 피드백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음, 얼마나 책이 팔리느냐로 사실은 보는 거지. 뭐 말로 피드백하는 거는 사실 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음, 결국에는 그런데 그런 어쨌든 걸, 네. 성과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책은 어찌됐건 뭐가 됐건 그렇죠, 응? 그렇죠. 많이 파는 책이 좋은 책이니까 어찌됐건. 근데 제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뭐 이런 책들도 이거 한 4, 50세 정도 찍었고, 와, 몸이 먼저다도 제가 볼때한 30세 정도 찍었고, 뭐 네, 고수의 질문법, 리더의 언어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네. 일세를 끝인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서점 가서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딱 쳤을 때 뭐 그냥 150세 이런 거 있어요. 너무 부러워. 아, 이 사람 아, 어떻게 해서 150세를 찍지? 야,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초보 작가 입장에서는 30세, 40세도 요즘 네, 시체말로 넘사벽이기 때문에, 네. 야, 음, 정말 음. 대단하십니다. 일단 그래서 작가는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다. 많이 팔렸다는 것 자체가 많이 그렇죠. 읽혔다는 거고, 그렇죠, 독자한테 많이 그렇죠. 네. 간택을 당했다는 네. 거니까. 아니,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나는 입증이 된 뭐, 거잖아요. 저자님 책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거든요. 나는 뭐 그런 분을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아. 그쵸. 책은 자기가 돈을 내고 서운하지 않, 사야지. 도서관 가서.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은 별로 귀에 안 들어와. 맞습니다. 저도 뭐, 그 저자 작가도 사람인지라, 그죠?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워낙 요즘 글쓰기, 책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이러한 뭐랄까 작가 지망생, 예비 작가생 이런 분들에게 뭔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조언이랄까. 음, 나는 일단 한번 써보시길 권해요. 죽이 음, 됐든 밥이 됐든, 예? 써보시길 권해요.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주제 파악이 아까 메타인지죠, 나는 그죠?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사실을 바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다음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기가 되네요, 계기. 아니, 자극이 대부분의 되고. 사람들은요, 책 음, 쓸 욕구는 있지만 미천이 짧은 거야, 미천이.
미천이라는 게 알량한 경험이거든요. 자기 무슨 회사 다니고 상사하고 있었던 일, 뭐 애기 키우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음, 그거 써봐야 되는데 A4지 20장도 못 쓰거든요. 음, 근데 그걸 누가 읽겠냐는 거야. 자기의 그런 뭐 힘들었던 얘기를. 그죠? 음, 응? 근데 책을 쓰려면 사실 그 10배, 100배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음. 결과물이 책인데, 그 이제 사람들은 책을 요즘 뭐 전자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낼 수는 있지. 근데 아무도 네네네네.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낼 수는 음, 있죠. 근데 무슨 음, 가치가 있냐는 거죠, 난 그게. 음, 그래서 나는 책을 써보는 건 가치가 있다. 근데 쓰면서 자기를 돌아봐라 이거죠. 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책 쓸 음, 자격이 있느냐? 제대로 된 저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음. 무엇이 부족하지?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일단은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 알아. 뭐가 지금 이미 갖춰져 있고, 뭐는 부족해서 뭐를 보완해야 되고, 이런 주제 파악이 가능해지겠네요. 제가 이제 글쓰기 학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주 호기롭게 오죠. 음, 뭐, 청운의 꿈을 오지만 제가 볼 때 10% 정도만 성공해요. 근데 그런 음,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되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음, 경험만으로도 그냥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이 음,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거기다 꾸준함까지 갖추면은 하는데 그런 음,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음. 내가 볼 때는 한 30%는 바로 떨어져 나가요. 네, 아, 글 몇 개 쓰다가 바로 그냥 수건 던지고 나갑니다. 예? 음, 아닌 거 아는 거죠. 그쵸. 나머지는 굉장히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죠. 음, 스트러글링을 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몇 음, 년 후에 책 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쓰는 것만큼 가치 있는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응?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세상은 책을 쓴 자와 책을 안 쓴 자로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저도 너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써보시라. 예, 그래서 써보시고, 아, 내가 뭘 더 공부를 하고 채워야 되겠다. 그거를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 책을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빼어날 정말 저자가 음, 되는, 진정한 저자가 음, 되는, 거듭나는, 음, 그렇게 음. 일단은 스텝을 밟으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래도 어떨 때 좀 많이 힘들었었다. 어떨 때는 좀 힘에 부치더라. 뭐 그러한 뭔가 난관이랄까 슬럼프랄까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어때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냥 저는, 이야, 그러면 되게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를 하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아이고. 책을 한번 보세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소설도 괜찮지만, 소설보다 저는 이 사람 수필집이 더 좋거든요. 직업, 네네네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예? 직업이 들어가는 어쨌든 책. 예, 예, 예. 예, 근데 읽어보도록 거기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명확해요. 베스트셀러를 한두 권 내는 거는 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예? 음, 근데 평생에 걸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음, 그게 가장 핵심 메시지고요. 그죠? 네, 근데 자기가 왜 사람들이 글을 쓰다가 무너지거나 슬럼프가 오는 걸 봤더니 네. 넘버원의 체력이 딸리는 거다, 체력이. 응? 다시 역시 또 몸으로 돌아오네요. 응, 체력이 딸려서, 응? 체력이 딸리면서 글빨도 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30살 때부터 마라톤에 목숨을 걸잖아요. 응? 정말 나는 저런 매일 식으로, 달리기 어, 수영하는 걸로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죠? 체력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네네네네. 두 번째 루틴이에요, 루틴. 음, 이 사람 항상 9시에 자서 4시쯤 일어나서 하루에 5시간인가 6시간 정도를 빼. 근데 아무리 글빨이 잘 나가도 A4지 20장 이상은 쓰지 않아요. 음.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을 위해 응? 또 남겨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그 네네네.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일의 프로세스가 되게 정교하거든요. 아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되게 묘하게 닮아 있네요. 그죠? 나는 근데 슬럼프 빠졌다는 사람 더 이해가 안 돼. 왜 슬럼프에 빠지지? 음, 뭔가 그, 리듬이 깨진 거 아닐까? 그러네. 결국에는 아니면 아까, 욕구가 너무 강한 거 아닐까? 과욕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가 볼 때 잘 모르면서 네. 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응?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루틴대로 살면, 근데 왜 슬럼프가 오냐는 거야. 음, 그럼 나는 밥은 안 먹냐는 거니까. 슬럼프 빠진 밥은 안 먹냐는 거야.
어? 이해가 되네요. 결국에는 루틴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나 슬럼프도 내가 볼 땐 핑계를 찾는 것 같아요. 하기 싫으니까. 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슬럼프가 오거든요. 음, 근데 저한테 사실 글쓰기나 이런 것들은 하기 싫은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난 맨날 젊은 사람이, 아니, 뭐, 그러니까 30살, 뭐, 3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자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난, 아니, 뭘 하셨다고 내려놔. 저는 지금 45년째 일해도 일이 재밌는데, 뭐가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엔 정말 루틴을 잘 지켜내면은 그 루틴이 내 일상을 지켜주는 슬럼프가 그렇죠.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그렇죠. 근데 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 체력이. 그러네요. 기승전 체력이네요, 일단. 그 체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응? 근력, 필력이 역시 체력에서 나온다, 그죠? 그렇죠. 네, 엉덩이 힘. 야, 오늘 시청자분들은 다른 거 다 까먹으시더라도 운동하자, 체력 건강 챙기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고, 기억만 하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실천으로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저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태도, 삶의 태도에서 이것만큼은 좀 갖추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때요? 글쎄요. 근데 나는 거꾸로 제저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음, 그 언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전 태도는 마음의 겉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음? 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거든요. 그럼 네. 사실은 태도의 핵심은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렇죠? 일종의 가치관과 비슷하겠다, 그렇죠. 그죠?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음, 밥벌이 수단으로만 대할 것이냐,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걸로 생각할 것이냐. 그래도 음, 내 가족, 뭐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난 이런 게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저는 핵심은 내가 약간 미치자라는 주장입니다. 약간 죠 어, 미치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많이 주자. 어, 대표적인 돈입니다, 돈. 음, 사실, 음, 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죠? 네. 돈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저는 책 구매입니다, 책 구매. 어, 네, 거의 그러니까, 예, 음, 수년간 뭔가 저를 위해서 뭐 옷이 될까 뭔가 거의 사본 적이 없고, 유일한 거의 음, 지출이 저는 책입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뭐 책도 많이 사지만, 네. 저는 예를 들면, 시간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거든요. 아, 시간을 사는데. 그럼 예를 시간. 들면 저는 강의 갈 때 대부분 다 차를 보내주지만, 네. 책을 안 보내줄 때는 제가 기사를 붙여서 가요. 음, 왜냐면 저같이 비싼 사람이 운전하면서 뭐 하는 게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돈 좀 내면 이제 할 수 있으면 그 차 안에서 뭐 공부도 하고, 저 그게 유튜브도 훨씬 듣고, 몇 배, 몇십 배는 소위 말해서 뽑아내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세차 같은 것들도 우리 아파트에 그 세차하는 아줌마가 있어. 비싸지도 않아. 네네네. 뭐 한 달에 한 뭐 10만 원 좀 더 드리면 이제 매일 닦아주거든요. 네네네네. 왜 그런데 시간을 쓰냐는 거죠, 나는 일단. 일종의 레버리지를 잘 하는 거다, 그렇죠. 그죠? 기름도 넌 자가주유 안 해요. 자가주유 음, 안 하고, 네. 응? 자가주유 안 하고, 뭐, 종업을 한다 시키면 더 돈 비싸긴 하지만, 어? 오, 그걸 뭘 그걸 하냐. 그러면 음, 우리는 뭐, 이제 집에서 난 일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아줌마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다 집안도 청소해주고 다. 그러니까 음, 나는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응?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렇게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카카오를 열어서 네. 생일자들한테 제가 쓴 책 중에 그 사람한테 맞는 책을 보내줍니다. 그래봐야 이야, 15,000원이야, 15,000원. 어떤 날은 5권 이야, 정도 보냅니다. 오, 1년이면 내가 볼때는 1년이면 한 4, 500권 보내죠. 4, 500권 해봐야 얼마야? 15,000원 하면 뭐 한
천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오, 아, 그 정도도 못 쓰냐는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충만한 정보 있잖아요. 연락이 돼서 밤에 음,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 봐. 근데 명절 때도, 저 명절 네, 때도 사실은 뭐, 한 친구들이나 뭐 선배 이런 분들한테는 한 20만 원짜리 난이잖아, 난. 네네네. 난 같은 거 이렇게 보내드리죠. 한 20명 정도.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갈비 같은 거 해서 한 20명 보내주고. 오, 또 수시로 무슨 뭐 학교를 간다, 뭐 한다, 뭐 돈으로도 주고 막 이렇게. 음, 난 그게 제일 큰 기쁨인 거야. 돈을 벌어서도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은행 잔고 안에 있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잖아. 그렇죠. 남들한테 준 선물과 돈은 다 내 돈이 되잖아. 추억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이 그렇죠. 되게 살면서 맞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는 거죠. 응? 맞습니다.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 일종의 기버로 사는 거잖아요. 기버의 삶. 그죠? 적덕지가 필리여경이잖아요. 응? 좋은 일은 많이 적덕지가 그러니까 덕을 많이 베푼 집안에는 늘 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음, 응? 필연이네요, 필연. 그러니까 나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인색하거든요. 그냥 뭐 부자는 그렇죠. 부자끼리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네. 뭐, 응? 아, 근데 그런 쪽에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돈은 윤활유야 윤활유. 음,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어머님도 돈을 들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렇죠. 배우자도 그래요. 배우자도 돈을 잘 주면 많은 문제가 자식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밥값 맨날 내주고 갈비 사주고 이래 봐. 음, 친구들이 뭐 나한테 치는 소리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막 아끼고 막 그냥 신발끈 매고 이러니까 응? 맞습니다. 전 그런 거 되게 돈으로 모든 칭찬해요.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죠. 많은 걸 해결할 수 많은 걸 있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사전에 그런 걸 쫙 정지자록을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음, 좀 실수하거나 이래더라도 용서가 돼요. 아, 그러네요. 근데 평소에 막 짠돌이처럼 굴고 막 싸가지 없고 굴고 막 그냥 그러면 일만 생기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서 그냥 완전 엉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약간의, 나중 길게 보기 위해서라도, 길게 봐서도, 그게 훨씬 자기한테도, 모두에게도 이득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크게 세 종류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넘버원은 몸에 관련된 문제, 건강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돈 관련 문제예요. 빼놓을 수 없죠. 세 번째는 관계 관련된 문제예요. 아, 인간관계. 예. 응?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관계도 돈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응? 응? 공감합니다. 예. 그쵸? 몸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돈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응, 네, 뭐 응, 선물 이런 거 떠나서 뭐 차 응. 한 잔을 마시든 밥을 뭐 하든 돈이 뭐 빠지는 곳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돈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재산은 다 빼앗길 수 있지만 머릿속에 든 지식은 빼앗을 수 없다. 저는 네네네네. 요즘 그거를 저는 굉장히 절감을 하거든요. 음, 뭐 이렇게 뭐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들보다 많은 이제 지식이 들어가게 된 거고 사실 제가는 요즘 부도 다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들도 네네네. 응? 사람들도 돈을 쫓지 말고 어떻게 음, 하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돈이 오는데 이거는 다듬지 않고 자꾸만 돈을 쫓다 보니까 좀 음,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응? 그렇죠. 네. 이거는 계속 쌓이면 쌓였지 빼앗기지도 않고, 그죠? 없어지지 아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 네, 네. 외적인 거에 대해서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면은, 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그냥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내공, 내실을 다지는 게, 예, 중요한 음.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작가님께서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슬슬 마무리 질문 몇 개를 이제 드리고 할 텐데, 일단은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교수, 뭐 컨설턴트, 작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역할, 다양한 페르소나를 지금 해 오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뭐 어떠한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 다양한 일을 하셨잖아요. 교수 일도 예, 해보시고 예. 어떤 CEO의 경영 컨설턴트도 해보시고 작가로서도 지금 활동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음, 계신데 그 중에서 나는 쉽게 표현하면은 이 일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 일을 할 때 가장 그래요? 행복하다. 음,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음, 저자로서도 괜찮고 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강연도 좋아하고, 음, 그쵸. 모더레이터도 좋아하고, 저는 뭐,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직업도, 아, 직업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는 조화가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느 하나 콕 집어서 이거에 되게 쏠려 네. 있진 않고, 그렇진 두루두루 않았죠. 나는 다 그냥 그렇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음. 골고루 좋은 편이다. 계속 가면을 바꿔 쓰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일을 할 때 항상 다 즐거운 일을 하고 계신 그래서 거고. 싫은 일을 안 하면 되니까. 내가 싫은 그러, 일을 왜 해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요. 이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네. 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 거잖아. 그죠? 저는 제가 싫은 일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야, 근데 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역시 적지 않은 뭐 직장인이 됐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 음, 억지로 출근하고 이런 음.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근데 오래 그거는 할 수 결코 있고. 쉽지, 근데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나보다 굉장히 노력하지 않고 방향을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네네네. 그렇게 살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상사한테 깨지고 맨날 뭐 눈치 그렇죠. 보고.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음, 내가 정말 젊으니까 이 짓 하지.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근데 저는 근데 음, 기질적으로 제가 직장에 잘 안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네네. 내가 이 상태로 직장 오래 되면 나는 정말 뭔가 몸에 문제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네. 싫어하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는 변화할 수 없어요. 음, 직장을 그만둘 때도 상사가 싫어서 나온 사람은 망할 가능성이 높아. 음.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나온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걸 무슨,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안 받아들여줘. 이런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저 자식 때문에 못 다니겠어. 다른 회사 가봐요. 그런 자식 없나? 더 음. 무서운 놈이 있지. 응?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싫어서 종료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그냥 포기인 거고, 회피성, 도피성인 거잖아요. 그런 그게, 젊었을 때는 음, 그런 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보면 그걸 냉고 번한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그 증국본이라는 사람이 처세를 얘기할 때 냉고 번한 네 가지를 참아야 된다는 거야. 냉대, 음, 고난, 음, 번잡함, 음, 한가함. 이 아, 네 가지를 참아야 된다. 응? 어,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격조 경수를 얘기해요. 화내는 격, 거. 음, 화내지 말아라. 초조한 거. 음, 경쟁하는 거. 음. 남을 따라하는 거.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라 하거든요. 야, 진짜 요즘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야, 그 나는 냉대 당시에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지 마라가 있었네요. 이야, 그렇죠. 그리고 냉대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음, 그렇잖아.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위로 올라가. 처음에 막 구박도 당하고. 일 그렇죠. 못하는데 그러면 일 못하는데 구박 당해야지. 그렇잖아요.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글 못 깨지고 쓴다고 구박 부서지고, 그죠? 당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뎌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음, 거기서 성질 부려봐야 내가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나가 뭐 음, 실업자인데. 그 옛날 사람은 그 냉대를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요즘은 이제 애도 적게 낳고 이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에고가 강한 거야. 내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죠. 생각을 이게 하고 조금만 누가 자기애가 뭐라고 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니까 음, 그것도 힘들거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좀 유리 멘탈이고, 그죠? 그렇죠. 예, 네. 뭔가 외부의 그런 푸시 압박에도 음, 음, 좀 견뎌낼 수 있는 내성도 좀 약하고,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기는 그렇게 좀 깨지고, 뭐 냉대 받고 홀대 받는 그런 것도 좀 견디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그럼요. 같습니다. 견딜 때는 견뎌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질문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궁금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나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네. 고민에서 작가님께서 뭐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저는 해주세요? 거기서 되게 명확해요. 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음, 해야만 하는 일. 해야만 응? 하는데. 이 중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먼저야. 아, 응? 그렇잖아요. 그 좋아하는 일은 어떤 일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잘하게 되면 좋아해요. 그렇죠. 보통 해야만 하는 잘하면은 일이 좋아하는 있잖아. 편이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음, 너 꾸역꾸역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네,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잘하면 좋아해요. 음, 못하면 싫어해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나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반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음,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거든요. 음,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거는 일정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아, 그 잠깐 뭐, 전제가, 아니 몇 달 꼴랑 알바 해보고 그 일이 좋은지 음,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일이라는 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아젠다들이 숨어 있거든요. 겉은 네, 화려해 보이지만 그걸 네, 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보고 이 음, 화려한 것만 보거든요. 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 음, 저 가수가 노래하면서 밥 먹는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갑자기 되겠냐는 거야, 나는. 그게. 얼마나 음, 노력을 하고, 댄스 연습을 하고, 막, 한 결과물이지. 응? 그렇죠. 아, 저 노래방 가서 사람은, 노래 부르듯이, 응? 맞네,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쉽게 돈 버네? 근데 그게 아닌데, 실상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내가 노래를 잘하기까지 위한 그러한 뭔가 고난의 시간이 과정 있었던 같은 건데. 거는 다 무시한 과정. 거라고요. 그렇죠. 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근데 갑자기 전문가로 등극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돈 되는 일은 다 시간이 걸려요. 정말 음, 돈이 되는 일들, 투자 같은 거 대표적인 게 투자. 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하루에 600페이지씩 갖다가 90년 동안 읽잖아요. 응?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뜬대더라. 응? 아무 공부 집어넣잖아. 응? 적금 타갖고 막. 음, 무슨 공부를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남 얘기 듣고. 음. 결국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 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연한 이면을, 거예요. 그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뭔가 노력이라든지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니면 절대적인 뭔가 시간량이 꾸준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꾸준히 몰입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일을 설렁설렁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는, 게 없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날로 먹으려고 아무것도 그렇죠. 해본 게 없는데 경험치가 적은데 노력이 적은데, 좋아하는 거를 빨리 알고자 하는 일종의 욕심이네요. 제가 볼 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는요, 보물찾기와 똑같아. 예? 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지 갠신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 결코 쉬운 일이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아니네요. 죽는 날까지 좋은 일은 드러나지 않아. 어, 짜증나는 일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고 쉽게 낙담할 일은 아니네요. 그게 결코 당연한 거죠. 좋아하는 일 못 찾으니까 당연하지. 그죠.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요. 아니, 아마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응? 음, 좋아하는 일 하다가 하셨냐? 음, 거의 없을 걸로. 난 거의 없을 걸로. 또 음, 물어봐요. 왜 좋아하는 일 못 찾으셨습니까? 나이 90이 되도록. 응? 음. 근데 30살짜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 못 아, 찾, 응? 처음부터 무리한 바람을 가졌던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를 한 50 정도 됐어. 음, 조금 모습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전엔 아, 저는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었어요. 음, 글 쓴다는 그러네요. 거, 글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맨날 뭐 실험이나 하고 맨날 학원 계산이나 하고 이러던 사람이지 내가 뭐, 그렇지 음, 않겠어? 응? 그, 결국에는 과정과 계기와 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응. 맞물려야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절대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거를 라는 디포트로 걸 깔아야 되겠네요. 그죠? 깔아줘요. 응. 네. 그러니까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해야만 하는 일 있잖아요. 음,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거라든지, 재고 음, 정리라든지, 네. 청소라든지 할 일이 많잖아. 그거를 그런 일을 하찮게 보거나 깔끔하게, 그러면 안 그렇죠. 된다. 이거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응? 야, 또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그럴까요? 응? 그러네요. 결국 이게 나의 마음과 태도. 애티튜드가 에브리띵이잖아요. 저기, 음, 일본 야구 선수 있잖아요. 일본 야구 선수 그거 봐. 그, 그 응? 오타니 쇼헤인가? 오타니. 네네네. 오타니 쇼헤이는 그 쓰레기를 남이 버린 행운으로 정의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늘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쓰레기 했을 때, 이거 어떤 자식이 버렸어? 이러지만, 걔는 남이 버린 행운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완전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20대에 그런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네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몇 시간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는, 예, 시간 관계상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공식적인 마무리 한 세네 개 정도만 드릴게요. 워낙 뭐 다양한 분야를 도전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또 혹시 지금까지 안 했던 전혀 새로운 뭐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 혹시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근데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도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가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그 일을 내가 네네네네. 받을 것이냐, 받지 음. 않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좀 더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응?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는 있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작가님께서 워낙 좋아하시는 정에 관련된 겁니다.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어떤 건가요? 저는 행복이란 일상에서의 재미와 의미예요. 일상의 핵심 키워드가 일상입니다. 아, 응? 일상, 일상에서의 재미와 의미. 그러니까 재미와 하루하루가 의미. 재밌고 그렇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 그게 음,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제가 행복에 관련된 책도 하나 썼거든요. 아이고, 네, 고수의 행복 수업이라고. 네? 아유, 거길 어,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겠다, 그죠?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상이 모여서 결국에는 뭐 인생, 삶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복이 뭐 대단한 건가요? 음, 말씀하셨다시피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음. 그런 게 행복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진이라고 그 영화 평론하는 그분이 아, 되게 똑똑한, 그쵸. 그분 되게 네, 똑똑한데 그분이 네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하루하루는 되게 치열하게. 네네네.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네네네네. 밀도 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 하루하루를. 네네네. 하루하루를, 응? 밀도 있게 응? 그래서 전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근데 대부분의 그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인생 전체는 목표에 쫙 세우는데 하루하루는 설렁설렁. 맞네요. 완전 반대죠, 그죠? 완전 반대로 살고 있어. 응? 응?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진 그 평론가처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은 응. 인생 전체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근데 그렇죠. 안 되는 것도 하루하루, 아니고. 그렇죠. 응.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은 결국에는 뭐 잘 되어 있겠죠.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하루하루는 충실하게, 치열하게, 응. 인생 응. 전체는 되는 대로. 저도 응.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응.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오늘 이제 한 1시간가량 인터뷰를 나누셨는데요. 그것도 줌으로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예, 한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아, 예. 근데 이게 뭐, 인터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인터뷰입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사이에, 그렇죠. 인터라는 건 서로잖아요. 서로. 그렇죠. 서로 네네. 본다는 거거든요. 응? 어, 인터뷰, 그러네요. 예, 예, 역시. 예. 네네네. 인터뷰. 그래서 사실 인터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터뷰어가 인터뷰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응?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박근비 씨는 어찌됐건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질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만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풀어낼 수 있어서 네. 저는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나 또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또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1시간 동안 작가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면서 너무 이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글쎄요, 뭐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뭐 그냥 일반화해서 이제 답하기는 되게 좀 어렵지만 인생은 보니까 길다면 길고 되게 짧다면 짧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항상 제한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잘 쓰려면 사실은 목표가 되게 분명한 게 되게 중요하고 핵심이 음, 사실은 좋은 리추얼이거든요. 제 경우는 운동, 독서, 습관. 글쓰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한 25년 정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음, 리추얼이 이 리추얼이 남들 눈에는 좀 심심해 보이지만 네. 살아보니까 생산성도 좋고
음, 건강에도 괜찮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든지 음, 뭔가 조급한 생각이 들 때 한번 네, 여러분들의 리추얼을 한번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고, 저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뭔가 리추얼, 루틴, 이런 거를 좀 좋은 습관을 위주로 잘 이제 재정비를 해서, 그것만 일상에서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1년, 10년, 그런 것도 다 좀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겠죠. 원하는 결과도 아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자기만의 좋은 습관, 루틴을 리추얼을 한번 가져보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가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예, 덕분에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작가님을 먼 발치에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네.